그 다음에 3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자미 명반 3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미를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1, 2, 3, 4, 5분까지 지금 전개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40의 자미 7살 명반입니다. 그래서 자미 7살 명반인데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에 일단 스케치를 쑥 한번 해라고 그랬죠. 명궁, 신궁, 복덕궁. 근데 잡을게요. 명궁에 신궁이 같이 있네요. 그래서 자미 7살입니다. 자미 7살. 그 다음에 자 복덕궁을 보니까 공궁이네요. 공궁. 근데 대궁에 있는 무곡, 탐낭, 그 다음에 좌보, 우필이 쏙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복덕궁 자체가 공궁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화록이나 화계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궁, 천이궁은 역시 복덕궁 입장에서 본다면 영향력이 가장 큰 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축궁에 있는 무곡, 탐낭, 보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금 복덕궁은. 그래서 일단은 무탐의 이미지를 일단 딱 복덕궁에 딱 떠올리셔 놓고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일단 출발 자체가 별로 안 좋죠. 자, 자미 7살은 뭘 봐야 됩니까? 자, 그러면 화록과 보필을 지금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미는 보필과 화록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미가 보필과 괴월을 보라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좀 많은 경우의 수에서 거의 한 70% 정도에서는 보통 그렇더라 라는 어떤 그런 그 조합이지, 보필과 화록록존을 봐야 꼭 좋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묘왕리암은, 정성의 묘왕리암은 예를 들어서 직업의 방향성이 사업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자하고 갔을 때,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걸로 갔을 때, 아니면 명예적인 걸로 갔을 때,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면 물질적인 거, 형이학적인 걸로 갔을 때 정성의 묘왕리암은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어느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 다시 질문 다시. 자, 정성의 묘왕리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왕리암을 이야기하면서 정성은 묘왕지가 되었을 때 보통 좋다, 함지가 되었을 때는 부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묘왕지가 꼭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조건이 어떤 직업군에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1번 사업하는 사람, 2번 어떤 형이상학적인 기술, 명예직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묘왕리암이 더 중요할까요? 1번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로 성취를, 실질적인 이득을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일수록 묘왕리암이 조금 더 중요해요. 자, 이거를 갖다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별들의 묘왕리암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할 때 이 전구의 밝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결국에는 이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묘왕리암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 우주가 팡 터져가 빅뱅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확장되었다가 다시 비크러치 수축이 지금 되잖아요. 그러면 빡 터지기 전에는 아주 힘이 터지가지고 연방은 완전히 아주 에너지가 강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빡 터져가지고 확장이 최대로 일어났을 때는 그 속도도 느려지고 그 에너지가 미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묘왕리암을 기흉의 개념으로 먼저 잡지 말고요. 어떤 형태의 차이로, 어떤 메커니즘의 차이로, 에너지의 집중력의 차이로, 밀도의 그냥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묘왕지가 물질을 논할 때는 효용 가치가 조금 더 커요. 근데 형이상학적인 걸 논할 때 명예, 기술,
영구직 이런 걸 갖다 논할 때는 그 묘항암이 함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 이겁니다.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적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묘항지가 되는 게 확실히 좀 좋을 가능성이 크긴 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을 논할 때보다 어떤 정신성을 논할 때, 기술성을 논할 때 이 묘항암의 어떤 작용력이 조금 더 적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이런 명반이 지금 왔어요. 금방처럼 묘항암을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내가 그 자미의 조건을 뭐라 했습니까? 보필과 화록록존을 봐야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금방 보필과 화록록존을 갖다 보면 좋다라는 것도 제도권, 실제적인 거 이런 쪽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그 작용력이 커요. 사이드로 빠지고 기술성, 전문성으로 빠질수록 살성을 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묘항암에 대한 다양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금방 길성을 받느냐 살성을 받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다양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인가? 살성을 받다고 안 좋다, 길성을 받다고 좋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원래 기준으로 했던 자미는 보필과 화록록존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벽을 갖다가 세분화 하시면서 깨셔야 돼요. 되시겠죠? 자, 자미 7살에 지공직업이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자미 7살에 지공직업이, 자,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관점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안 좋아요. 일단 세속적인 관점으로 공망이 있다는 것은 일단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의심해야 되는 거라 저 지공직업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미에 화과를 안 지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훨씬 더 흉할 거예요. 자, 사화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화의 작용, 그냥 그 뜻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사화는 어떠한 작용을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화. 정성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정성과 같이 화학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정성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 하나의 에너지를 초이스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사화 같은 경우는 그 독자적인 어떤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 로건과 해가지고 상기격이라고도 규정할 정도로 그거 독자적인 어떤 의미로도 아주 강해요. 자, 하지만 정성하고 붙어서 정성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미는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자미 같은 경우는 왕이잖아. 대장. 그래서 거기 전설에서는 배급으로 비유되면서 한마디로 조금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선비로 비유됐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자미는 왕, 대장이라는 어떤 의미가 주된 어떤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화과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자미에 오히려 글쓰고 풍요하고 어떤 그런 전문성, 기술성 이런 색이 훨씬 더 여기서는 지금 더 올라오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미는 록을 질 수 없는데 일단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록이 달렸다 하면 이건 지금 흉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지만 자미가 화과를 갖다 지는 바람에 이 공망을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자미가 화과를 갖다 지면서 공망성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더라. 선생님, 네. 선방에서 부하가 들어와서 쓸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명궁 자체에서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문 다시요. 선방에서 지금 재배궁과 지금 관략궁에서 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도화라는 것은 탐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장하고요.
그래서 이 지공을 쓰는, 그러니까 벽판 그 자체에서 지금 그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삼방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삼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도 되고요. 금방 이야기한 거는 명궁만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한 거고요. 명궁만 가지고 만약에 염정하고 탐랑이 만약에 포인트다. 가령 얘를 바꿔볼게요. 자미 7사는 밖으로 빠지고 염정 탐랑이 여기 지금 사궁이 들어와가 있다. 이라면은 이거는 이 공망이 약간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자미 7살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가능성을 갖다 조금 높여줘요.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공망, 도화에 취약한 별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탐랑? 일단 염정은 후순이고 탐랑, 태염, 천동 이런 별들은 지공직업, 도화에 취약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염정이긴 하지만 근데 염정은 후순입니다. 이 세 개 별은요, 왜냐하면 감성적인 별이기 때문에 지공직업에 안 좋게 발현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조건에서 염정 탐랑이 여기 들어와 있다면 일단은 가능성으로 훨씬 현저하게 좋을 가능성이 떨어져요. 되시겠죠? 그래서 삼방을 본다 하더라도 저 염정 탐랑은요, 오히려 저 지공직업과의 지금 반응을 갖다가 간접적으로나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명격 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핵심이 되는 명궁이 우선이니까 염정 7살이 명궁이 핵심이 되면서 지공직업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좋을 가능성을 갖다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서 삼방에서 염정 탐랑이 들어오는 것은 이 조합 내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 만약에 이 명반에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미 7살이 되면서 삼방에서 탐랑, 이 염정이 오히려 사라져주는 게 여기서는 명격을 갖다가 오히려 조금 더 기술성으로 더 잡아갈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상으로. 왜? 감정성이 개입이 안 되거든. 자, 그러면서 자, 좋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삼방사정과 협에서만. 자, 이명반에서 삼방사정의 협에서만 좋은 것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좌보오피를 봤죠? 그죠? 자, 좌보오피를 갖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미는 보피를 보면 일단 좋을 가능성이 크고 화록록존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미는요, 보피를 보면서 권이나 과, 특히 권을 갖다 가졌을 때는 훨씬 더 어우러지면서 그것 가지고 어떤 모양새를 짤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보필과 화과를 갖다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공망이 없다면 저 상태에서는 화록을 갖다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그러면서 보필이 펼쳐지는 게 최고봉이겠죠. 근데 자 보세요. 보필이 안 펼쳐졌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화록을 보면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망이 없다 하더라도 자, 다시 보필이 지금 안 펼쳐졌죠. 이 상황에서 자미가 화록을 지어버리면 공망이 지공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정적이기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우여곡절 빼딱빼딱 하면서 겨우 외줄타기식에 가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라. 만약에 보필이 3방에 있으면서 화록이 있으면 이렇게 공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화록이 있으면 이때는 확실하게 잡아줘요. 확실하게 격을 짜요. 근데 이렇게 보필이 이저러져가 있는 상태에서 자미 7살이 화록을 지어버리면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기왕 보필이 지금 한 곳에 몰려가지고 좋기는 저 3방에서 봤기 때문에 괜찮기는 괜찮지만 효용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왕 이렇게 됐다면 중앙 라인에서 록을 갖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과를 보는 게 약간 좀 낮춰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을 줄여버린 거라. 그냥 나 궁금하면서 나 그냥 요거 그냥 쇠 깎는 것만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뭡니까? 균형. 여기에 록을 넣어버리면요, 그릇은 조금 더 커져요. 근데 이 그릇을 유지하는 것은 약한데 그릇을 키우면 어때요? 배는 50
톤인데 100톤을 실어버리면 꺼지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지공직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록이 들어가잖아요. 이 화가가 없고, 먼저 록은 못 들어가니까, 록존이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이 명격은요, 오히려 흉병길의 대표적인 명반이 됩니다. 자,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저 화과가 없어지고, 록존이 지금 생겼다 하면 이 명격은 오히려 길변흉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흉이 길이 된다는 거죠. 길변흉. 길이 변해서 흉이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한마디로 그냥 가만 직장생활 하면 될 낀데 사업해가지고 말아먹어버리는 형사. 뭔 말인가 하면 자미칠살이 록존을 지은 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보필까지 산방에서 봐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공직업이 있으면서 보필이 확실하게 지켜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록을 갖다 털어먹을 가능성이 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명반에서 지공직업과 한마디로 말해서 자미칠살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저 화과입니다. 화과.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 제백궁의 보필을 못 봤다. 이러면 격이 좀 현격하게 떨어지겠죠. 저 보필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나마 여기서 조금 격을 갖다 살 높여줘요. 됐죠? 그래서 이 명반을 보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근데 가정은 약해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건강이 좀 굉장히 체력적으로 조금 약하고요. 좀 사고방식에 저 공망성의 뉘앙스가 좀 많이 들어가요. 약간 이러한 역학 분야라든지 이런 완전히 뭐 심취해가 빠져들진 않은데 이런 데 관심이 조금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성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어떤 사회적 성취보다는 나중에 조금 일정한 시기에 그냥 소위 말해서 촌에 가가 개 키우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뭐 찻집을 하나 하든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전원생활이 꿈인 어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요?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서는 그건 한마디로 돈 되는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라도 잡고 가요. 물리치료사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더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버려요. 근데 그 욕구가 강해지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록존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화과가 저 공망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명반에서 화록록존이 살아있는 걸 갖다 한번 봐야 되겠죠? 어때요? 형제궁에 화록이 청기의 화록이 되어 있죠. 청기의 화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묘궁에 천상의 록존이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 본다면 비교적 화록과 록존이 조금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묘왕 지으면서 청기, 천량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로서 좀 후중한 에너지거든. 그러고 만약에 천기 화록인가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태음의 화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오히려 이 사람은 살성을 쓴다라는 걸 갖다 이미 중앙 라인에서 먼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청기에 화록이 붙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청기도 기술성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때 화록은 실질적인 어떠한 이득이라든지 물질의 의미라기보다는 기술성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겠죠, 그죠? 자, 그런 중에는 저기 동공하고 있는 경량영성을 같이 쓸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일단은
그러면 앞에 명반 한번 봐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 그 사람은 어디에 화록이 있습니까? 2번 명반. 태양에 화록이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명천선 라인에서도 잠입하군이라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좀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줬는데 화록까지 태양이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경향성이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모양새가 짜지죠. 근데 뒤에 명반 같은 경우는 명천선 자체에서 잠이의 그 화가가 붙으면서 어떤 전문성, 그러면서 공망성이 있으면서 기술성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가 싶더니 록이 붙은 데도 보니까 기량에 특히 청기에 화록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성의 어떤 이미지가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지금 딱 매치가 지금 되어가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저때 화록은 그러니까 뭐냐면 화록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갖다 볼 때도 그 중앙 라인이 어떤 경향성을 갖다 지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앙 라인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조금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것도 특히 물질적인 어떤 면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었다면 저때 청기의 화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더 머리 쓰는 전략 같은 이런 걸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지만 또 저 청기의 화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성취의 의미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살성을 보는 것은 약간 좀 데미지를 갖다 조금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창고가 개월을 보는 것도 플러스 있네요. 그래서 청기, 기량, 진궁의 기량 입장에서 본다면, 자, 괴월을 삼방에서 보죠. 신궁과 자궁에서 지금 괴월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대궁에서 창곡을 갖다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량 입장에서 본다면, 괴월과 창곡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량 같은 경우는 뭐가 우선입니까? 뭘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3기. 근데 청계천을, 창곡, 그 다음에 화가, 이런 과성을 보는 것도 원래 조금 맥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격을 완전히 짜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친한 것들이 지금 다 모였잖아요. 기량 입장에서 괴월, 창곡, 그 다음에 여기 록과 권을 갖다가 가지게 됐네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보면 도화에 천명화 그 창곡이 있어도 이게 함지가 돼 있잖아요. 이걸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그 대궁에 있는. 네, 수분이 있는 그 지금 창곡이 지금 이게 죽었잖아요. 도화하고 같이 있으면. 자 보세요. 자, 항상 아까전에 제가 말했어요. 쌍록 이야기하면서 협으로 록이 있을 때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봉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기량을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궁이 제일 중요해요. 진궁이 만약에 저기서 허불통하게 예를 들어서 묘왕지가 못되면서 록을 갖다 록과 건을 못 지면서 막 어설프게 지금 되어 있다. 이러면 저 대궁에 있는 저 도화 때문에요. 이건 변질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기본적으로 기량 자체는요. 기량 자체가 일단은 단단하게 지금 맺혀져가 있는 중에 대궁에 있는 천호는 오히려 쓸 가능성이 커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살성만 냅다 봤다. 개월도 못 보고 살성만 냅다 본 중에 저기 천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기량이 양타 보고 공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조유형도 망경고나 탈속지명이라 했잖아요. 이때 도화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그걸 부추겨요. 훨씬 더 막 지저분하고 더티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함지잖아요, 선생님. 아예 안 보는 게 아니었습니까? 문곡이 함지다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 진궁이 힘이 없다면 저 함지인 저 문곡을 끌어와서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 중앙 라인이 자기 본궁이 되는 진궁의 기량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문곡이 함지라도 저건 끌어와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물론 묘왕지가 될 때가 더 좋겠지. 그래서 중심 라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잘 보세요. 진궁하고 술궁하고 따져서 볼게요. 자, 물론 그 괴월의 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앙 라인만 볼게요. 중앙 라인만. 진술궁만 보세요. 진궁이 명궁일 때 하고 술궁이 명궁일 때 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이렇게 이해하면 딱 돼요. 쉬워요, 그러면. 그러면 진궁이 명궁일 때는 이거는 기술력을 지녀요. 근데 술궁이 만약에 명궁이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때는 지금 변쌤이 이야기했던 이 문곡의 함지가 이거 확 드러나요, 이게. 왜? 중심 라인으로 들어와 버렸거든, 이건 지금. 메인으로 지금 들어와 버거든. 그러니까 메인이 누군지, 중심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명반을 보면서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앞에 명반 돌아와 보세요. 앞에 명반에서 그건 미궁이 명궁이잖아요. 명궁이 지금 어떻게, 자미가 물론 록을 못 봤지만 괴월과 보피를 다 봤어요.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있습니다. 묘왕지고 살성이 있어서 약간 좀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살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요, 이 주변에 뭐 있습니까? 신궁에 천마하고 록존이 있으면서 지금 이건 좀 위태위태하잖아. 이거를 중앙 라인에서 좀 못 받쳐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이걸 끌어와서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끌어서 쓰는데 약간 조금 그 역량이 약해요. 근데 중앙 라인이 아주 단단하다. 그러면 요 옆에 정성이 있건 없건, 적성이 있는데 뭐 다른 살성하고 있건, 묘왕지가 안 되고 함지가 되든 어지간한 조금 불편한 것들은 같이 끌었어요.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세요. 자, 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인이다, 장인. 뭐 도구로 해가지고 뭐 나무를 깎는 장인이다.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실력 없는 놈이 연장나무로 한다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요, 그 칼이 조금 안 들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중앙 라인이 되는 그 장인이 체가 되거든. 그러면 이 도구가 약간 부실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명궁이 미궁이다면 신궁과 오궁, 그러니까 협에 있는 것들은, 아니면 천이궁에 있는 것들은 내 도구라고. 그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한마디로 어설픈 도구라도 대충 고쳐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고. 근데 중앙 라인이 약하면 주변이 부실하게 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3번 명반을 보면서 진술 라인으로 딱 봤을 때 진궁이 명궁일 때 하고 술궁이 명궁일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라. 그래서 묘왕리암은 정말 중요해서 대궁에 있더라도 묘왕지가 되면서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살짝 부족한 점이 있고 살성이 조금 섞이더라도 본궁 라인이 단단하다면 어지간한 거는 가져간다. 이거는 크게 봐가지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뭔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정성이 힘이 있으면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명궁이 길성을 같이 이렇게 동궁시켜 놓고 있으면 삼방에서 살성이 어지간하게 들어오더라도 저항력이 있더라. 이런 거하고 크게 봐가지고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어떤 역량이 되면 어지간한 어떤 흉이, 우여곡절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4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사 번 명반. 또 잠입니다. 잠이 4번이죠. 이 명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한량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뚜렷한 직업적인 방향성이 없었던 분. 그래서 대학 졸업자이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에 큰 돈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보통 정도의 어떤 그런 집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그런 명이다. 좋게 보면 팔자 편한 사람이죠. 자, 근데 한번 봐볼게요. 일단 명궁에
명궁과 신궁이 어디 있습니까? 신궁이 복덕궁에 있네요. 그 다음에 복덕궁. 그러면 복덕궁, 신궁이 같이 겹쳐 있으니까, 그죠? 같이 보면 되죠. 명궁 자체는 어떻습니까? 기륭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고, 자미가 첨부하고 그냥 딱 달랑 이 두 개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삼방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어때요? 살성이 지금 재백궁에서 좀 많이 들어오죠. 대궁에서는 천마가 들어오면서 천효가 들어오고. 그래서 자보세요. 저 천마 있잖아요. 천마가 천효를 달고 들어오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 좀 한량 같은 느낌 안 드나요? 그래서 저 천마는 우여곡절,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다가 천효까지 들어오니까 어떤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한량 같은 어떤 이미지가 같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천마는 만약에 좋게 발현됐을 때는 어때요? 진취적이고, 추진력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고, 그죠? 자, 근데 일단은 그렇다. 근데 신궁, 복덕궁, 근데 복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탐낭에 화록을 지었죠. 물론, 무곡이나, 태음이나 이런 것에 지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신궁이자 복덕궁이 되는 저 탐낭 화록, 물론 천형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거는, 어쨌든 복입니다. 어쨌든 복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그릇을 한번 봐볼게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는 좋게 확실하게 지금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자,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는 말씀드렸지만 짝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재백궁과 관록궁을 한번 봐볼게요. 재백궁 입장에서 협 없고 삼방 없습니다, 지금. 자, 탐낭 화록 하나 지금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재백궁의 탐낭이 단단하게 있으면서 화록을 지었으면 최고 좋았겠지만 살성이 있으면서 약간 조금 그 흉의가 있는 중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궁이자 복덕궁인 그 궁에서 탐낭 화록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하나 조금 의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지금 계속 끌어오죠, 그죠? 하지만 저걸 완벽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자, 관록궁 협과 삼방사정 한번 봐볼게요. 없죠? 지금 잡혀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천이궁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천이궁 협과 삼방사정 없죠? 그래서 명궁, 천이궁, 재백궁, 관록궁 이걸로 봐가지고는 좋은 게 지금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신궁이자 복덕궁인 저 탐낭화록 저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록존을 봐야 되겠죠. 록존은 어때요? 록존 어때요? 록존 상태. 록존 상태 괜찮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역량, 능력은 떨어져요. 확실히. 금방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은 나의 개인적인 역량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외궁으로 빠질수록 그냥 내 환경의 의미가, 특히 복덕궁이라든지 이런 쪽 환경적인 의미,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보면 참 기분 나쁘게도 화록록전이 확실하게 살아있어요, 두 개 다. 근데 이제 저기 신궁이자 복덕궁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살아있다라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탐낭의 화록이기 때문에 살성의 어떤 그게 조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딱 동궁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딱 무조건 살아있어요. 근데 삼방에서 저렇게 살성들이 침범해 온다는 것은 저 탐낭의 화록을 자꾸 깬다라는 의미는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어져요. 근데 자녀궁에서는 저기 어때요? 아이고, 보필도 보고, 록존이 확실히 살아있으면서,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명반을 갖다 보면서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는 지금 잡아주는 거 없다. 그래서 삼방에서 재백관록궁에서도 천이궁에서도 잡아주는 거 없다. 하지만 복덕궁이 신궁이 됐다라는 거, 그거는 복덕궁의 비중을 높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데다가 록을 갖다가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돌아가면서 저 태양의 록존, 삼방에서 보필을 보면서 확실하게 지금 딱 잡아주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의 간접적인 어떤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마지막 5번. 자,
자, 요것만 하고 마실게요. 자, 요거는 빨리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명은요, 현재는 다른 어떤 방향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과거에 학원 사업으로 돈을 조금, 아주 크게는 아니고요. 그냥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거는 뭐, 그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렇게 좀 억대, 이렇게 몇 억 정도 된다라고 일단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까먹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의 명에서, 그러면 분명히 지금,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지금 조금 됐다라고 해서 좀 벌었다고 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조금 됐다라는 거 그럼 어디서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돈이 조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궁?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일단은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록존이 살아있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궁을 본다라는 것은 30% 봐. 예. 왜냐면 협을 그때 때문에 협이 다 어디서 협에서? 축궁에 지금. 축궁? 예. 축궁에서. 아니, 제 조중에 잘못 봤어요. 진공에서 상호를 오케이. 쌍방에도 지금. 진궁을 보셔야 돼요. 진궁을 찾아내야 됩니다. 진궁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궁입니까? 재백궁. 그래서 실제로 돈이 되고 안 되고는 꼭 재백궁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천선 라인 자체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에서 얼마나 격이 높은가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재물적인 정도를 파악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지금 다른 데 볼 데가 없어요, 지금. 살성을 많이 보고. 근데 재백궁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재백궁이 무곡이죠. 무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살성에 대한 저항력이 원래 이게는 록을 안 봐도 그냥 저항력이 일단 있어요. 대신에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은 하겠지만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만 3D 하면서 힘들게라도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요. 근데 화록이 록존을 지워버리면 이거는 그냥 성화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무곡이 협으로 쌍록을 봤다라는 것은 지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궁, 그러니까 사, 진, 묘, 진, 사 이 세궁을 보면서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곡이 쌍록을 지었잖아요. 지금 협으로서. 그럼 그래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쌍록의 상태가 어때요? 사궁에 보필이 있는 타인 보필과 록을 들고 선방에서 보필을 다 볼고요. 지금 사궁에서 협 쌍록이 들어오고. 오케이. 자, 뭐냐면 일단 이 사람 지금 외궁에서 록이 완벽하게 살아있죠. 이 사람은요, 화록록존이요. 지금까지 본 명반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그 명반 중에서는 화록록존이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완벽하게. 중앙 라인은 지금 다 죽었죠. 죽었다라기보다는 좀 약하죠. 살성을 많이 봐서. 근데 화록록존은 너무 퍼펙트하게 살아있어요. 이거 지금. 자, 이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쌍록이 지금 되었잖아요. 쌍록이 되면 이때는 이 사람이 지금 삼방에서 록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이거는 마치 삼방에서 쌍록을 본 것처럼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궁에 있는 록이 안으로 지금 쑥 빨려서 들어온 거라고, 영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외궁에 있는데 그렇게 효용성이 클까요? 이거는 쌍록의 협으로 해가지고 저 무곡이 마치 빵 옆에 바로 달고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달고 막 다니는 거라. 무곡한테 지금 록이 지금 잡혀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무곡이 단단하죠. 거기다가 쌍록의 록이 막 너무너무 단단해요. 완전 최고봉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 무곡이 살성을 안 지고 있고 길성을 좀 봐버렸잖아요. 이러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살성을 봤기 때문에 격을 많이 떨어뜨려 버려요. 무곡이 지금 살성을 지었잖아요. 지금
대궁에서도 보고, 삼방에서 보면 지금 화기도 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곡 자체의 삼방 사정은 별로 그렇게 좀 살성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중앙 라인의 진궁이 무곡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지만 청기, 전상, 담락 이런 별이었다. 이렇게 뭔가요? 그래도 무곡이기 때문에 이 쌍목을 갖다 빡 쥐고 밖에서 들어오는 살성, 화기를 갖다 다 견디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살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때요? 꾸준하게 일정하게 편하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도 겪고 고생을 겪으면서 겪어간다. 그래도 그 캐파가 커요. 그리고 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가다를 갖다 하는데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당 뭐 50만 원짜리다. 이거 재미있잖아요. 힘은 들지만. 선생님, 염정화기의 그것도 공격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염정화기의 공격이 대단하니까요. 이 사람은 제백에 한마디로 손실을 봐요. 예를 들어서 100원 벌면 한 50원은 내보내야 돼요. 꼭 하면서도 어떤 그런 이 염정화기는 구설 아닙니까? 관제 구설 아닙니까? 관제 구설을 갖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록궁의 염정화기는 지금 어떤 라인입니까? 부관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상상되는 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일단은 명천선 라인에서 일단 살성이 많이 돌죠. 천마까지 돌면서.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복덕궁 라인에서 탐낭임에서 천영, 영성까지 있죠. 일단 이 명은 고독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결혼했거든? 애까지 있거든?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 제가 잘 안 하는데, 지금 금방 선생님이 지금 염정화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럼 이 부관 라인에 지금 이게 있죠. 그러면 이때 살성은요, 그냥 직업적으로는 그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서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쓸 수가 있어요. 살성은 직업 일로는 쓸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무곡이라는 강력한 별이 쌍록을 저렇게 강력하게 지었을 때는 저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육친으로는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자 아니고 여자거든요. 이 명은. 여자를 그럼 남자를 위해서 부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일단 만약에 도화까지 돌았다면 중앙 라인에서 그리고 이 부관 라인에서 그러니까 살성이 강한 중에 도화가 도는 거는 약해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이란 명 같은 경우는 육치는 약하고 도는 고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명반에서는 딱 하나만 보면 된다. 자, 중앙 라인하고 삼방사정의 살기가 저렇게 난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백에 쌍록을 본 거, 그것도 어떻게 퍼펙트하게 무곡이 지고 있는 거, 이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